마켓 플러스 ing 9주차 강의에 들어갑니다. 9주차와 10주차에 걸쳐서 제품과 가격 믹스 이거를 2주차에 나눠서 강의를 합니다.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주차 강의 제품과 가격 믹스의 첫 번째 차시 제품 개념 그리고 신제품 언제 선보일까에 관한 강의입니다. 간단한 사례와 제품 개념,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시기 결정에 관한 전략, 요 세 가지를 가지고 9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신제품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그림인데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외국계까지 포함을 해서 외국 시장까지 사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주요 국가는 사실 한 5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위 독일,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렇죠? 영국도 만들었다가 사실은 영국은 이제 베이스가 없어졌고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은 한국에서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 산업적인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한 회사, 자동차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하나가 회사를 살릴 정도로 히트를 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소생시킨 제품이나 브랜드 뒤에 신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화, 그러니까 K사가 H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의 사례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무슨 신화, 그 다음에 최근에 소위 용두마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SUV 신화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신제품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죽는 줄 아는 없어지는 회사도 소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간단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연구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왼쪽 좌측이 스탁 리턴 의 임팩트,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매출이나 수익보다는 약간 더 그래도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 측정치입니다. 제일 막대가 높은 게 NP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ioneering Innovation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선도적 혁신 제품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이러한 신제품 런칭을 통했을 런칭의 경우에 소비자의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나 지각이 확 달라진다. 그래서 인지 품질이 증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운데 세 번째 크기의 영향력을 보이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도적 혁신 제품이 출시됐을 때 광고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차 효과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소위 주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보면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Advertising for NPI, New Product Introduction은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신제품, 제가 명명을 어떻게 했냐면 스타 제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스타 프로덕트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그 혁신적인 제품, pioneering innovation은 그냥 기술이 좋으면 혁신적인 신제품이 되느냐?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식을 하느냐. 그래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첫 번째 T사의 P 제품 같은 P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초가 붙는데 어디에서 최초냐? 소형차 범주 최초의 그것도 디젤이 아닌 휘발유 베이스의 하이브리드였다. 소비자가 그러한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수용하였다. 두 번째 2002년에는 C사의 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트럭 범주의 5인용 승용 SUV를 일반 픽업 트럭과 SUV를 소위 융합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차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인데 굉장히 안락하고 다른 속성이 있었겠죠. 99년도에 이거보다 약간 앞에 나오긴 했지만 SUV 범주에서 최초의 승용 기반의 럭셔리 SUV다. 그 다음에 99년에 미니밴 범주에서 바닥으로 넣을 수 있는 매직 시트를 창안한 브랜드가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인식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러한 사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개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개념이란 효용을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구입하는 소비자 내지는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이 제품.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효용의 묶음 또는 조합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념에 살펴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관점, 두 번째는 고객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 관점에서 제품 개념이란 제시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업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제품 개념이다.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개념은 수준을 핵심 혜택 내지는 핵심 제품, 그 다음에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러한 분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영어로는 core benefit, core product. 그러니까 제품의 핵심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효익은 뭐냐? 효율적인 업무 처리 아니면은 자기가 엔터테인먼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효율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모든 컴퓨터 제품들이 노트북 제품들이 그러한 핵심 혜택을 제공을 다 합니다. POP처럼. 그러면 제품들이나 기업들은 뭔가 차별화를 위해서 다른 측면의 제품 측면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물리적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유형 제품, 대표적으로는 브랜드, 그 다음에 패키징, 포장, 주요 특징들, 소구점들, 그 다음에 어떠한 품질, 아니면은 뭐가 좋다라는 소구하는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장점들.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까, 제품 포장, 패키징을 어떻게 할까, 디자인 스타일이나 속성 스타일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까를 가지고 또 서로 차별화 경쟁을 합니다. 이것까지 또 다들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차별화의 차원으로 확장 제품, 예를 들면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제품 플러스 이제 서비스가 붙기도 하고요. 배달 아니면 설치, AS, 보증기간 이러한 효익을 부과하면서 제품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장시키는 것이 성공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기업 관점에서 결국 다양한 측면의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가 타겟으로 설정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시품의 밑바닥에는 사실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그 근본이 돼서 제품의 실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을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려나 하는가 하는 마케팅, 그러한 관점의
측면이 기업 관점에서 제품 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인들이다. 한편 고객은 일단은 제일 먼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익을 구매를 합니다. 즉 만족해야지 주위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도 하고 자기가 다음 기회에 재구매를 할 기회가 오면은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0.25인치짜리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을 사는 소비자를 상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드릴 그 자체를 사는 거느냐 아니면 그 드릴이 만들어주는 원하는 이러한 구멍의 퀄리티, 효익 이런 것을 사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물리적인 드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 드릴의 기능이 가져다주는 결과, 효익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제품을 산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결국 그 제품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사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마케터는 그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케터인 거지 제품이 좋다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해서는 성공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러한 개념이 고객 관점에서의 제품 개념입니다. 또한 몇몇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징성, 경제적 상징성, 개성을 표출하는 매개차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물리적 속성을 벗어나서 어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남들한테 상징하는 그러한 측면의 속성이 특성이 굉장히 크죠. 상징품. 주택도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고요. 플러스 고객은 제품을 투자 대상으로 여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죠. 주택, 회원권, 보석, 미술품 그러한 제품들의 미래 가치들을 열심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고객 관점에서도 제품 개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러한 가치 측면의 제품 개념에 대한 정의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제품을 내구성 및 유형성 측면에서 비내구재, 내구재, 서비스, 소비재 측면에서는 편의품, 선매품, 쇼핑굿, 스페셜티굿, 전문품, 비탐색품, 자주 사지 않은 희귀한 제품들, 산업재의 경우에는 원재료나 부품이냐 자본재냐 아니면 또 플러스 알파의 많은 세부적인 산업재 분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유형화랑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적절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품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고나 프로모션이 큰 역할을 하지만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보다는 영업사원에 의한 판매 행위 내지는 소위 판촉 프로세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가구 소위 마케팅을 하는 경우 요새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 전 세계 미국의 소위 전자제품 박람회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중요시 마케팅 그것을 빈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픽을 바꿔서 시장 진입 시기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시장을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전략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선제 전략.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대응 전략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보면은 대응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는 딱 한 회사니까요. 시장 선도자들, 혁신적 신제품, 세계적 기술 선도 기업, 탁월한 기술력, 전략적 제휴, 이러한 말들이 주제어 내지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대응 전략에서는 빠르게 느리게 모방, 아니면은 방어, 아니면 대응을 하더라도 보다 나은 두 번째 전략, second but better라는 영어를 쓰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반응 전략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선제 전략 관점에서는 직접 R&D를 통해서 자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가적 전략도 있고 매수 및 제휴 전략도 있고요. 대응 전략에서도 방어, 모방, 반응, second but better 이러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S사 G 스마트폰 같은 사례를 보면은 대표적인 second but better 전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의 제품을 잘 벤치마킹해서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뭔가 나은 특성을 주기 위한 포지셔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신제품을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독특한 편익을 줄 수 있는 틈새 시장부터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빌드업하는 프로세스고요. 흔히 보다 나은 두 번째 전략을 fast follower 전략, 빠른 추종자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특히 큰 시장에 있어서 시장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즉 그 얘기는 초기 기술 개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장 창출 비용, 즉 마케팅 비용에도 많이 들고 성공한다라는 확률도 낮은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선제 전략보다는 보다 나은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제 전략의 또 다른 example로는 특히 실리콘의 IT 벤처 기업들 창업해서 굉장히 스케일업 성장한 회사들은 그 다음부터 계속 R&D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엄청나게 들어오는 캐시 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미래 기술과 미래 시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M&A 전략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100개 회사 사가지고 심지어는 수백 개 회사 사가지고 한 회사만 대박이 나도 소위 ROI, Return on Investment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전략이 인수 및 합병 내지는 매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주요 대기업이나 IT 벤처, 소위 디지털 기업들도 늦었지만 이러한 매수 인수 합병 전략을 위해서 최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언제 어떠한 전략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을 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 내지는 제품을 생산시키는 공정 기술의 우위가 뭔가 있어야 된다. 특허나 원가 우위, 학습 곡선, 경험 곡선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희귀한 자원의 선점. 자원이 꼭 유형 자원뿐만이 아니라 원재료, 지역적 위치, 소비자의 마음속 포지션, 무형 자산이죠. 주관적이라서 이 제품 그럼 그 브랜드만 떠오른다든지 이러한 것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스위칭 코스트라는 고객이나 고객사의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때문에 전환 비용 자체를 높게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면도기하고 면도날의 호환성을 경쟁 제품끼리는 달리 가져가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계약적 전환 비용, 마일리지 프로그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락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잡은 고객은 묶어놓겠다. 전환 비용을 높여놓겠다. 이러한 얘기들이죠. 그러한 전략을 펼쳤을 때. 특히 네 번째, 특히 인터넷 내지는 디지털 비즈니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 개념이 뭐냐?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쪽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그러한 현상이 소위 오프라인 산업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점해가지고 모든 사용자를 먼저 잡으면은 그 플랫폼이 승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플랫폼은 플랫폼끼리의 경쟁을 벗어나서 지금은 오프라인 기업들의 업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진입하는
전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선제 전략이 성공하고 하나라도 없으면은 선제 전략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제 전략이 불리할 때, 즉 대응 전략이 오히려 낫다, 뒤로 빠지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제품 기술이 쉽게 모방돼서 누출 및 기술의 누출 및 무임승차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선제 전략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공정 기술, 제품 기술도 중요하지만 공정 기술, 손 기술, 조직에 남아있는 어떠한 생산 오퍼레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하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 과거에 다미넌트한 기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원래 지금 반도체 소재는 게르마늄으로 스타트했다가 게르마늄이 원재료가 굉장히 희귀해서 게르마늄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도체 회사가 가장 반도체 회사에서 중요한 경쟁적 자산은 게르마늄 원재료의 확보 가능성이었죠. 근데 실리콘이라는 소위 모래와 같은 원재료부터 들어오니까 게르마늄 베이스의 반도체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는 상황. 여러분들이 요즘 쓰고 있는 AT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ATM을 벗어나서 전부 모바일 뱅킹으로 오니까 이거 자체 ATM 만드는 회사들 자체는 또 굉장히 큰 위기가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머지를 다 모아서 선도 기업이 타성에 빠진다.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게을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게을른 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sunk cost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합니다. 이미 투자한 고정자산에 발목이 잡혀서 그거를 지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하는 걸 모르는 거죠. 기존 성과에 도취하거나 세 번째 기존 제품이나 공정의 자기 잠식,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첫 번째 고정자산하고 비슷한 거죠.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외면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경우. 미국의 카메라 필름의 대표업체 K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회사의 규모 자체가 소위 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일본의 전자회사 S사 같은 경우가 언제 한국 회사들한테 추월을 당하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 기술 등장과 같은 미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면 기업은 한때 선제 전략으로 시장을 만들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기업 경쟁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선제 전략과 대응 전략 선택에 도움을 주는 틀은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시장 변화, 고객의 소위 테이스트 내지는 욕구, 니즈가 변하는 속도 굉장히 늦게, 좀 빠르게. 하나는 기술 자체 늦고 빠르게. 그래서 보면 잔잔한 수역, 스카치 테이프와 같은 사례에 둘 다 낮은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변화는 늦고 시장 변화 속도는 빠르는 시장 리딩형, 그렇죠? 그래서 뭐 재봉틀이라든지 그러한 경우 아직도 남아는 있습니다. 재봉틀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재봉틀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요소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기술 정도의 발달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뭐 유모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술 리딩형, PC와 같은 거친 수역 다 빠른 경우. 여러분은 언제 선제 전략 자체의 우위가 쉽게 보장될 수 있느냐? 정답은 잔잔한 수역, 모든 게 느릴 때, 그때만이 소위 선도 기업 이점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 두 번째로 마케팅만 좀 받쳐준다면, 생산만 받쳐준다면 시장 리딩형 존에서도 선제 전략의 우위, 선도 기업 우위가 좀 유지가 되는데 기술 변화가 빠를 때 선제 전략의 우위는 절대 담보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과 관련된 실무서적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와튼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소위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오리지널스가 누구냐? 결국은 뭔가 유니크한 독창적인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뭐 스티브 잡스, 에이브러함 링컨 등 세상을 변화시킨 아주 독창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을 개발하는 선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며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라고 부르고,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면서 선제 전략을 무서워하지만 어떻게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써서 내서요. 선제 전략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건 번역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책은 번역본이 없습니다. 책 제목은 Will and Vision이라고 마케팅 학자들인데요. 객관적인 증거나 연구들을 보면 어떠한 증거들이나 시장에 대한 정의를 좋게 해서 과거 연구가 굉장히 선제 전략의 효과를 과대평가했다. 실제적보다는. 그래서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장은 시장 진입 시기, 선제냐 대응이냐 그 자체보다 기업의 비전과 의지가 결국은 성공에 이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넓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 매스 마켓을 소위 새롭게 창출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 그 밑바탕에 그러한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얘기하고, 의지라고 하는, will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원 역량 전략의 총합. 그래서 진입 시기 자체보다는 오히려 밑바탕에 대는 비전이나 역량과 같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봤을 때는 연구가 사실 과거의 기존 연구가 first mover 내지는 pioneering advantage를 너무 강조해서 지금 일반 잡지나 매체를 보면은 기자나 논설들이 우리나라는 왜 fast follower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커멘트입니다.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면은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잡기 위한 second but better의 한국 전략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 경쟁력의 잣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구주차 강의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도입 사례에서 제품과 신제품의 중요성, 신화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제품 개념, 기업 관점, 고객 관점에서 살펴봤고, 마케팅의 전통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장 진입 시기 결정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을 살펴봤고요. 선제 전략과 대응 전략. 선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제 전략이 불리할 때는 이러한 경우 누출 및 무임승차 효과,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 선도 기업이 타성에 빠지는 경우, 선제 전략과 대응 전략의 선택, 기술 변화 속도, 시장 변화 속도, 특히 기술 변화 속도에는 굉장히 기업이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9강 1차시 강의를 학습하셨습니다.